안녕하세요. 컴퍼니 팩토리의 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피치, 효율적인 발표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2016년부터 써니베이,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라 불리우는 곳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여기 실리콘밸리에 온 이후에 좋게 100번은 넘게 발표를 하고 고객과 세일즈 미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대에서 많이 발표를 해보셨나요? 요즘 추세에 보면 5분 그리고 4분 굉장히 짧게 발표하는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피칭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들을 설명하십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청중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 서비스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다이브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만큼 고민을 하거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읽기 쉽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표를 띄우거나 여러분들 얘기를 할 때는 읽고 그 문장을 머리에 띄우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의 서비스 아이템은 단순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분명해서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저거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듣는 청중 그리고 고객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그 서비스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이 발표 순서는 제가 최근 4년, 5년 동안 발표를 100회 이상 해보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잘하는 팀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어떤 목표와 순서로 발표를 하는지를 고민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즉 표지가 있겠죠. 이 고객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표지에서는 여러분들 서비스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들 회사의 소개, 서비스 소개가 되겠죠. 두 번째는 기존에 어떤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풀어서 우리는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이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 서비스는 왜 좋은지, 그리고 누가 쓰는지,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우리 서비스는 돈을 벌고 있으며 향후 어떤 단계로 성장을 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팀은 여러분들이 어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서비스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혹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한 장 한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는 여러분들과 청중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표지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단순하고 쉽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하는 것과, 그림이나 도시가, 특히 사진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진처럼 이 서비스는 음악을 듣는 앱이구나, 이 서비스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으로 그리고 간단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누구인지, 기술 책임인지 아니면 대표인지, 그리고 연락처,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씀드린다면, 멜론이라는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음원이 없습니다. 20만 개, 30만 개. 하지만 내가 원하는 BTS 음악이 없는 거예요. 힘들게 찾아서 플레이를 시켰는데 1분 만에 꺼지는 거예요.
이 음악을 더 이상 들으려면 월 정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음악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 친구들이 자주 듣는, 우리 또래가 자주 듣는, 내 친구들이 듣는 음악 그 플레이리스트를 저한테 먼저 리스트업 해주고 추천해줘서 들을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를 보면 언제나 무료. 하지만 광고가 불편한 시점이 오면 결제해도 됩니다. 결제하시면 광고 없이 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우리 서비스는요, 음원을 내 핸드폰, 내 모바일 폰으로 내려받아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앱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없이 자유를 들 수 있고 모바일 데이터를 내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친구가 듣는 음악을 추천받아서 내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이 듣는 음악을 자동으로 저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도식화돼서 설명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서비스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는 무엇이고 기능은 어떻게 배치를 했으며 이 기능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설명해 주신다면 훨씬 더 청중들은,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요. 그리고 경쟁자는 로그인해서 음악을 찾고 듣는 데까지 12단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5단계 이내로 줄이고 로그인한 이후에는 4단계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추천까지 받아서 이런 4단계, 5단계가 아니라 3단계 이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사용자나 고객들은 여러분들 서비스를 본 순간 어떤 질문을 할까요? 첫 번째, 이 서비스를 왜 써야 돼? 이 서비스가 뭐가 좋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쟁사 제품은, 경쟁 서비스는 로그인하고 12단계까지 클릭을 해야지, 기능을 선택해야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단계는 단순 4단계로 해서 5단계로 해서 훨씬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찾을 필요도 없이 친구들이 듣는 음악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더 쉽고 간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독점적인 상품 혹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 서비스처럼 우리 동네 근처 편안하게 동네 주민하고 중고문품을 거래하고 싶어. 그리고 나 사기 당하고 싶어. 직접 만나서 사실 연락처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주소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집 앞에 어디 막 이마트 같은 데 앞에서 만나서 거래하고 싶어.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 서비스는 해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제공을 해주든지. 이거 굉장히 큽니다. 재미있어?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재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재밌는 것들을 그냥 재밌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밌어. 그럼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수익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다른 도시에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 갔을 때 호텔 숙박지를 찾아야 돼요. 호텔이나 모텔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역, 날짜, 가능한 예산 범위를 클릭을 해야지만 호텔을 예약하고 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땡땡 우리 서비스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 날짜, 예산 범위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당신께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플러스 여기에 근처에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맛집이 있는지를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의 특이한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비스는 공급자, 판매자, 당근마켓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고 물품, 내가 쓰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팔고 싶어. 여기에 플랫폼에 등록을 하죠. 구매자는 우리 동네 근처에 내가 필요한 상품을 파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 양쪽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플랫폼에 등록하고 그냥 거기서 서치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비스는 어디서 수익을 발생하냐? 광고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업체를 광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판매자 구매자가 우리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의 유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에 있는, 우리 플랫폼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여기다 광고를 하세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이게 하는 그런 모객 효과로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팀인데요. 보통 팀 소개를 할 때, 나는 CTO다, CEO다 라고 역할, 그리고 학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고객이 불편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갔고,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팀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해결했다, 팀 구성과 역할과 그리고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해 주는 것도 팀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쉬어가는 페이지로, 심사위원이나 벤처 캐피탈들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충분한 시장 규모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1년에 100억밖에 안 돼요.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서울만 해도 이 시장 규모는 1조가 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1년에 시장 규모가 100억 원, 그리고 1년에 서울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되는 거, 당연히 큰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 서비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시장을 바라보지 않지만 점점 확장할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은 초기에는 판교에서 시작해서 이 서비스가 충분히 고객들이 좋아하고 잘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판단되면 시장을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 기술이나 능력. 잠깐 말씀드린 당근마켓은 기존에 네이버에서 일한, 그리고 카카오에서 일한 이 대표이사가 쿠폰모어라는 월 사용자 6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모아놓고 서비스를 해봤던 대표예요.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팀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판교라는 작은 시장에서 당근마켓을 시작했지만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이 시장을 충분히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심사위원 부시들은 이 회사에 투자한 거겠죠. 좋은 팀원. 당근마켓은 이 대표가 이미 일을 같이 해본 손발이 맞는 사람들하고 나와서 이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좋은 팀원과 이미 같이 일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만드니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심사위원들 그리고 고객들이, 청중들이 보는 건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서비스와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펜딕스입니다. 사실 4분이란 5분이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혹은 마케팅 플랜이 이렇게 앞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가 있다, 상표를 등록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서비스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파트너십, 계약서, 그리고 MOU,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 살짝살짝 이 페이지를 넘겨감으로써 이 여러분들의 강점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협업 툴을 사용하는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설명드릴 것은 Sweet.io라는 툴인데요. 대학교 학생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협업 툴을 사용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피칭을 준비하거나 할 때 팀 플레이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야 될 일, 플랜이 있겠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일, 그리고 완료되는 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트렐로나 아사나처럼 관리를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태스크 관리, 업무 관리. 여러분들이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할 텐데요. 팀원이 준비한 질문들, 질문 우선순위들, 실제 멘토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정리하고 다시 우리 발표 자료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팀원들끼리 논의해서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스윗의 가장 좋은 점은 툴 안에 채팅창이 있고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구성해서 태스크를 정리하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완료됐는지 안 했는지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안에 채팅 툴을 통해서 팀 내에서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논의한 내용, 그리고 정리한 내용, 그리고 결정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툴을 잘 쓰고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발표하고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협업 툴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